거기 건드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을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미란이 맥주캔을 들다가 실수로 제 바지에 쏟아버렸거든요. 차가운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당황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급히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그녀가 서둘러 닦아내려다가 그만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빨리 미란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제 몸의 변화를요.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동료의 부인과 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50세의 나이에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우석 중견 무역회사에서 17년째 근무하는 부장인 저는 가정법원에서 막 나온 참이었어요. 재산분할도 서로 합의하셨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다음에 한 번만 더 오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45세인 아내 수진과의 8년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나이 없는 부부의 이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수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컨설턴트로 자신의 커리어에만 몰두하며 아이 갖는 것을 계속 미뤘고, 저는 아이를 원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저 역시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지낸 세월이었거든요. 근처 카페로 향하던 중 저는 혼자 앉아 서류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40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 한재민 팀장이 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둔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50세인 재민은 15년 동료로 항상 자상한 남편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재민 씨, 부인이 왜 가정법원 근처에서 울고 있을까? 저는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여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자리에 앉으며 은은하게 풍기는 라벤더 향을 맡았어요. 혹시 가정법원 일로 오신 건가요? 저도 방금 거기서 나왔거든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혹시 한재민 씨를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재민 씨를 아시는지. 저는 재민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진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럼 저에 대해 들으셨겠네요. 아니에요. 재민 씨는 지금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서미란이에요. 재민이의 이제 곧 전 부인이 될 사람이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재민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오늘 이혼 조정을 받고 나왔어요. 저는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미란이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같은 상황이네요. 그 순간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미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카운터로 향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며 저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0세의 미라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재민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미란이 커피를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녀의 미소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진과는 전혀 다른 온화함이 있었거든요. 재민 씨가 회사에서는 모범 남편으로 통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재민 씨는 계속 밀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마흔이 되어서도 계속 나중에 하더니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예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대민이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반대였어요. 아내는 아이 벌어도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제 아내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컨설턴트예요. 임신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면서 계속 피임을 고집했거든요.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상황이 그 순간 저는 미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의식 중에 저는 제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어요. 미란이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힘드셨을 텐데 혼자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은 집에서 절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회사에서는 다른 모습일 텐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 얘기가 사실이라면 재민이 회사에서 보여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완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르죠.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픈 것은 무관심이니까요. 우석 씨는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아내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당신 같은 분을 만났다면 다른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미란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재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미란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나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거든요.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은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회사와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와 있었어요. 그 색깔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재민 씨가 짐을 가지러 가끔 오는데 그때마다 싸우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재민 씨는 친구 집에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혼이 안 끝나서 그녀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재민이 자꾸 재산분할 트집을 잡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미란이 답답해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우석 씨는 언제 끝나세요?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란도 같은 감정인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석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재민의 아내 아니 곧 전 아내라고 해도 동료의 여자잖아요. 며칠 후로 저는 가정법원의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수진과의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오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재민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우리 회사 신입사원 같았어요. 설마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명백히 연인 사이였어요. 재민과 그 여자는 법원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진한 키스였어요. 어머 뒤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본 이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란 씨, 저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미란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게 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보지 마세요. 저는 미란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녀의 몸에서 라벤더 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요. 제가 데려다일게요. 제가 미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미란의 집은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재민이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던 곳이에요.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미란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미란이 제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재민인데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저는 미란에 대한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재민이 얼마나 그녀를 무시하고 배신했는지 직접 본 거니까요. 저는 정말 바보예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미란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기다린 거죠.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미란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소파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맥주라도 한 캔 드실래요? 미란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란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혼 조정도 또 연기됐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재민 씨가 잡고 투집을 닫거든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석 씨는 언제 끝나세요? 저는 오늘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법원에서 나오다가 미란 씨를 본 거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나서 다행이에요. 미란이 제 손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전기가 흘렀어요. 미란이 손을 빼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란이 맥주캔을 들다가 실수로 제 바지에 쏟고 말았어요. 차가운 맥주가 허벅지 부분을 적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미란이. 당황하며 급히 수건으로 닦아주려다가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어지며 재빨리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제 몸의 변화를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느낀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미란이 시선을 피하며 속삭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마주 잡혀 있었어요. 갈아입을 걸 가져다 드릴게요. 미란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반바지를 들고 나온 미란이 제게 건네주려던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상처와 외로움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동료의 부인과 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와 미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어요. 만남은 일주일에 3번 정도였습니다. 주로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만났어요. 작은 모텔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달랬습니다. 미란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하던 순간들이 생생했어요.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는 그녀의 고백에 저도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동료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거든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재민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재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겠죠. 미란이 쓰는 지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미란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민에 대한 분노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여자를 무시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란을 안아주며 그 사람은 잊어버리자고,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것을요. 몇 주 후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란과 만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평소보다 대담하게 손을 잡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요즘 재민이 그 여자와 아예 같이 사는 것 같다고 짐도 더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혼 절차가 더 빨라지겠다는 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석 씨, 여기서 뭐 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돌아보니 재민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써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그냥 커피 마시러 왔다고 답했어요. 재민이 미란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미란이 차갑게 이혼 조정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석 씨랑 같이 있냐는 재민의 추궁에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우연히 마주쳤다고 재민 씨 안에 보인 것 같아서 안부 인사 좀 드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재민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참 우연이라는 그의 비웃는 듯한 말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가겠다고 했을 때 저도 함께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제 팔을 잡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란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카페를 나갔어요. 재민이 저를 째려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는 쟤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란이랑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친밀해 보이냐는 추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안부 인사 나누다가 그렇게 됐다고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부를 묻는데 손을 잡냐는 재민의 냉소에 저는 그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반응 아니냐고 그냥 잠깐 대화한 것뿐이라고 저는 부인했습니다. 재민이 비웃으며 설마 자기 아내와 그런 관계는 아니겠냐고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을 보호해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민이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미란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재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게 뭐였냐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저는 계속 잡아대려 했습니다. 재민이 직설적으로 미란이랑 만나고 있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뭐냐는 재민이 핸드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지난주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거 누가 찍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것도 우연이냐며 손잡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우연이냐는 재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버린 사람 아니냐는 제 말에 재민은 버린 게 아니라 안 맞아서 헤어진 거라고. 그런데 동료가 자기 아내랑 만나는 게 말이 되냐며 흥분했어요. 전 아잤냐고. 그리고 당신도 다른 여자 있으면서 뭘 그러냐고. 저는 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며 어쨌든 미라는 아직 자기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만 그렇지 사실상 끝난 관계 아니냐는 제 반박에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실망이라며 15년 동료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는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건데 저는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재민이 비웃으며 미란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냐며 그냥 외로워서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당신이 미란 씨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니까. 그런 말하지 말라고 5년 동안 아이 원하는 걸 무시하고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대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부부 사이 문제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난 관계 아니냐고. 그럼 미란 씨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재민이 할 말을 잃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이럴 거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미란 씨를 사랑한다고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다며 그럼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각오하라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미란을 사랑한다는 제 마음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미란에게 재민과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대민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아니 거의 확신하는 것 같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하자 미란이 불안해하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더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저는 말했지만 며칠 후 미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란이 저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만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며 자기도 헷갈린다고 재민과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저는 애원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급작스럽다니 우리 서로 진심이었냐는 제 항변에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맞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자기도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란이 이혼이 완전히 끝나고 마음도 정리하고 나서라고 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미안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인 미란을 보며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정말 이게 최선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다며 슬픈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어색한 작별을 했습니다. 미란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매일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미란의 마음이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재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우리의 이별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미란을 그리워했어요. 그녀의 라벤더 향,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이란이 진심으로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된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미란 없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무미건조했거든요. 회사에서 재미나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할 뿐 예전 같은 동료애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재민도 저를 의식하는 듯했고 저 역시 그를 보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란이 말한 시간을 갖자는 말을 믿었어요.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미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재민 팀장 전차가 대구로 이사 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이라고 이혼도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미란이 대구로 떠났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간을 갖자는 말은 정중한 이별, 통보였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자기는 대구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행복하라고 저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란과의 짧은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누구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미란이 더 그리워졌어요. 특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카페에가 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녀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았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라는 대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는 인천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혼자서 그 카페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미란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또다시 그 카페를 찾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미련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가 미란이 오늘 인천에 올라왔다고 정리할 일이 있다고 해서 함께 나왔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인천에 왔다고요. 아직도 우석 씨 생각하고 있더라는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미란의 친구였어요. 재민이 우석 씨를 회사에서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의 협박 때문에 미란이 저를 떠난 거였나요? 친구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미란 씨 친구분이냐고 물었어요. 친구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우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석 씨라는 제 소개에 그녀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방금 전화 통화를 들었냐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친구의 표정이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재민이 협박했다는 게 정말이냐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급해졌습니다. 어떤 협박이었냐고 물었을 때 친구는 재민이 미란에게 연락해서 저와 만나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미란이 저와 헤어진 거냐는 제 물음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정말 힘들어했다고 친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이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추억이 담긴 곳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카페 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미란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란이 돌아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냐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실을 알았다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진실이냐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재민의 협박 말이라고 답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짊어지려 했냐고 물었을 때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그녀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호라니 저는 당신이 정말 마음이 변한 줄 알았다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미안하다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대민이 정말로 저를 괴롭힐까봐
무서웠다는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건 제가 해결할 문제였다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말하며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운 라벤더, 향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는 미란의 물음에 저는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미는 어떻게 하냐는 그녀의 걱정에 저는 제가 해결하겠다고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란이 제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녀의 불안한 물음에 저는 물론이라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협박과 오해로 헤어졌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미란이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이제 정말 놓지 않을 거라고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미란과 함께 인천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녀가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보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는 물론이고 함께 걸었던 공원, 함께 앉았던 벤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어요. 미란이 대구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좋았지만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에는 재민과의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주 내려가겠다고, 주말마다 대구로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민과 저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그도 더 이상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란과 완전히 이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미란과의 사랑이 더 중요했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와 재민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을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미란이 대구로 떠나는 날, 저는 인천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플랫폼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저는 곧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차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숨기거나 진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첫 주말 저는 약속대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미란이 새로 구한 작은 원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고른 가구들과 소품들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어요.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 새 직장에서 적응하는 이야기, 제가 회사에서 겪는 일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란의 작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미란이 제품에 안겨 행복하다고 속삭였을 때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과 오해,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이 이 사랑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란이 여기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대구를 오어요. 때로는 미란이 인천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재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의외의 제안을 받았어요. 대구지사로 발령을 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대구 지역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행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승진과 함께하는 발령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지만 동시에 이것이 재민과의 갈등 때문에 저를 멀리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어요. 부장님은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순수하게 업무, 능력을 평가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대구 발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묻던 그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미란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인천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재민도 참석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제게 다가와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대구에서 자라라는 그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짧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대구로 이사한 첫날 미란이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함께 짐을 정리하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씩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서두르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은 긴장되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고 업무 환경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퇴근 후 미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자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때로는 제가 요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란이 만든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미란과 함께 대구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산속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았고 지사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미란도 출판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봄날 저녁 저는 미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대구의 야경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어요. 미란도 같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행복에 겨워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인천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와 주었습니다. 재미는 초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짧게 감사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재민의 배신을 목격했던 순간, 헤어졌던 아픈 시간,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었어요. 저는 50세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미라는 40세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어요. 때로는 시련이 진정한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구에서 미란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 충분히 행복합니다. 미라는 여전히 라벤더 향수를 사용하고 저는 여전히 그 향기에 설렙니다. 우리의 사랑은 금기된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과 용기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어요. 50세의 저와 40세의 미란이 찾은 늦은 사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상처를 겪고도 다시 사랑을 믿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부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우리도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이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성숙한 부부 생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어른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세요.